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박사입니다. 추석 잘 보내고들 계십니까? 중국은 이번 중추절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귀향길에 오르거나 또는 놀러 나가서 중국 전국의 도로가 막히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오랜만에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중추절, 국경절을 맞이해서 중국의 소비업이 오랜만에 호황을 맞이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중국 정부가 발표한 PMI를 보면 제조, 서비스 모두 상당히 높은 숫자를 보여주고 있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 분야에 그동안에는 계속해서 대기업과 중간 규모의 기업들만이 PMI가 50을 넘었었는데 이번 9월에 비로소 소기업들의 제조 PMI 지수도 50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종업원 지수는 아직도 50의 미만이어서 직장을 찾고 직장을 다녀야 하는 서민들의 삶은 아직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서민들의 핍박한 상태는 샤오캉 사회의 건설의 완성을 선언해야 하는 중국 공산당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아닐 수 없고 이미 일부에서는 샤오캉 사회의 건설 완료의 선언을 수년 더 연기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결정이 내려질 것인가는 이달 말에 있을 오중전회 그리고 14차 5기년 계획에 어떤 프로젝트들이 반영되는가를 봐야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은 지금 전국 방방곡곡에서 제14차 5개년 계획을 위한 프로젝트 계획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달 26일에서 29일 사이에 열리는 오중전회에서 기본 방침을 결정하게 되죠.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사실상 해당 프로젝트는 결정되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어느 정도의 예산도 잡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는 내년 초에 열리는 전인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전인대의 의결이라는 것은 사실상은 형식적인 것이고 오중전회의 책상 위에 올라오는 그 안 속에 해당 프로젝트가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진정한 승부라고 볼 수 있죠. 중국의 예산 제도로는 민과 간을 가리지 않고 이 예산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의 각 부처는 물론이고 굵직한 기업들도 열심히 제안서를 만들어서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정부기관들의 제안서를 전문적으로 돈을 받고 만들어주는 그런 컨설팅 기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 소식을 알리는 그런 미디어들을 보면 이번 14차 5개년 계획에 프로젝트 진입 여부가 결정될 것 같다라든가 채택 여부가 위기에 빠졌다든가 이런 식의 제목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이번 14차 5개년 계획에 어떤 프로젝트들이 채택되는가를 놓고 해당되는 산업의 유망 종목들이 어떤 것인지 열을 올리고 있기도 합니다. 중국 내부 사정이 어두운 저희들로서는 이러한 프로젝트 제안서들 중에 어떤 프로젝트가 채택이 되고 어떤 프로젝트가 예산을 많이 받고 어떤 프로젝트들이 중시되는지를 보고 중국의 다음 방향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형식상 아직 제안서 제출의 데드라인은 끝나지 않았지만 이제 오중전회가 얼마 남지 않아서 사실상 대부분의 제안은 마감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기정사실이라던 프로젝트들에 대한 소문도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며칠 사이에는 이번 14차 5개년 계획에 반영될 것이 확실시 된다고 이야기되고 있는 소위 5개 중점 프로젝트들에 대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여기 보여드리는 5가지인데요.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 중에 주식 투자나 펀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꽤 되시는 모양이던데요. 이 정보는 어디까지나 소문이고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니까 주의 깊게 정보를 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이 5대 중점 프로젝트의 첫 번째인 3세대 반도체 프로젝트. 이것은 실리콘 카바이드와 질화 갈륨 반도체를 말한다고 합니다. 이 3세대 반도체가 우리가 보통 듣는 반도체와 뭐가 다른지 저도 잘 모릅니다. 단지 미디어에 나온 기사 내용으로는 일반 실리콘보다 더 높은 전압, 주파수, 온도에서 작동을 하고 스위칭이나 전도 손실이 더 낮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기술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저도 잘 모르고 다만 이 3세대 반도체는 주로 전력 전자 부품, 특히 EV를 사용하는 데 적합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해석해 보기로는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반도체라기보다는 에너지 쪽에 필요한 반도체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국의 정책 중점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죠. 중국은 이 3세대 반도체 시장이 향후 수년간 25%에서 40%의 높은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의 미중 간의 관계를 볼 때 중국의 이 3세대 반도체는 미국이 제재를 계속한다는 조건 하에서도 개발해 나갈 것이라는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중국이 미국의 제재 하에서도 이런 반도체를 개발할 능력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 채널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이 분야의 전문가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좀 가르쳐 주시면 제가 다른 여러분들께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중점 프로젝트인 전략금속. 이것은 여러분들께서도 딱 짐작이 되실 텐데요. 히토류가 그 핵심입니다. 중국 정부가 왜 이 전략금속 분야를 중점 산업으로 삼았는지는 분명하겠죠. 서방 세계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일 것이고, 동시에 필요하다면 서방 세계의 하이테크 산업에 딴지를 걸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기대하는 것이기도 하겠죠. 이 히토류는 구체적으로 어떤 금속을 말하는가? 많은 금속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제가 중국에서 사용되는 단어로서 이 전략금속이 무슨 말인가를 찾아보니 군사 목적으로 대량으로 사용되는 금속, 이것이 그 정의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 정부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히토류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군수에 들어간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전략금속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략금속을 대량으로 비축하겠다고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적어도 중국 지도부들에게 있어서는 향후 미중 갈등이 최악으로 치달을 가능성을 이번 14차 5개년 계획에 반영하고 있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뒤에 나오는 식량 비축과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중국의 주식분들은 향후 군수공업이 상당히 유망한 종목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들 이야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 과제인 관광을 보겠습니다. 관광이 14차 5개년 계획의 중점 산업이 된 것은 다소 의외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1차적으로 들은 생각은 아마도 이번 질병 사태로, 그리고 대외 무역의 전망이 어두워지니까, 그러니 국내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겠는가, 이제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실효가 있을지, 그리고 사용되는 단어들이나 표현들이 너무 구태의연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중국 당국의 시각도 유사한 것 같습니다. 중앙에서 지방 정부들에 대해서 이 관광 관련해서 4가지 보편적 과제라는 것을 제기를 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문화를 어떻게 활용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것인가. 둘째, 관광 방식을 어떻게 해야 가지고 있는 문화자산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셋째, 어떻게 보다 정밀하게 문화관광계의 기업들을 이끌 수 있겠는가. 넷째, 어떻게 보다 합리적으로 문화관광 발전을 위한 리듬, 순서, 계획 등을 배치할 수 있겠는가. 제가 볼 때는 중점 사업이라고 선정은 했지만 구체적인 전략 전술 계획이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련 문서들을 찾아보면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으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심지어 새로운 개념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타지의 관광객을 끌어오려고 노력하는 그런 방향으로부터 현지의 문화관광의 수준을 제고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든가, 이런 설왕설래 말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잘 준비되거나 마련된 것 같다는 인상은 주지 못해서 이게 정말 중점 과제로 선정이 될까 하는 의구심도 듭니다. 어쩌면 내수를 활성화해야 된다는 그 정책적 필요성은 확고한데 실제로 실효성 있는 정책이나 그런 방법을 아직 찾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인상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긴 해도 과제 자체가 아직 중점 프로젝트로 선정이 된 것도 확실하지 않으니 무엇인가 판단을 하기엔 아직 이르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신에너지는 과거부터 중국이 계속 노력하고 있는 분야이니까 이것은 비교적 알기 쉽죠. 중국의 인터넷에서 떠돌고 있는 소문으로는 이번 5개년 계획에 1000억 위안 이상이 투자될 것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숫자에는 아마도 댐 건설 같은 그런 프로젝트는 포함되지 않은 숫자로 보입니다. 중국의 발전에서 보면 수력은 앞으로 향후에는 크게 중점을 두고 투자를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원자력의 경우는 지난 4년 동안 복합 성장률이 20%에 달했다고 하는데 후속 개발 잠재력은 평균 수준이라고 하죠. 그간에는 원자력 발전을 자제해야 된다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미중 무역 전쟁이 시작이 되면서 에너지 수입에 대한 부담이 커졌기 때문에 앞으로 더 원자력 발전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최근 들어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바이오매스 발전, 이 분야는 지난 4년간 복합 성장률이 10%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후속 발전 잠재력은 평균 수준이라고 하고요. 그렇지만 아직 경제성이 제대로 확보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보조금 제도를 계속 할 것 같다고 합니다. 이 중국의 신에너지 정책은 이 5가지 중점 과제 중에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채택될 프로젝트라는 평가들이 많습니다. 그 논거가 뭐냐면 일단 중국의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안보가 문제가 된다는 점을 그 출발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중국은 원유 수요의 72%를 넘게 수입을 하고 천연가스 수요의 40%를 넘게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의 석탄 생산은 세계적으로도 큰 부분을 차지하는 대규모 자원입니다. 하지만 대규모 오염을 계속 일으켜서 더 이상 이렇게 나갈 수 없다는 어떤 여론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죠. 그러다 보니 중국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은 신에너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차 5개년 계획이 종료되는 2025년까지 비화석 에너지 사용량이 15%를 넘길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아마도 17%에서 20%까지 가지 않겠는가. 적어도 정책 목표는 그렇게 갈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태양열 발전, 풍력 발전 이러한 비화석 에너지의 비중이 이 정도로 높아질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 비화석 에너지 사용 비중 이것이 이번 5개년 계획의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량의 증가에 따라서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수요도 함께 증가를 할 것인데 시장에서는 이 에너지 저장 장치 쪽의 전망을 더 크고 중요하게 보고 있는 듯 합니다. 현재 신장 위구르나 내몽고 등 10개 성에서 이미 에너지 저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건들이 나오고 있는데 현지에서 신에너지로 발전하고 있는 용량의 5%에서 20% 정도 용량에 해당되는 규모를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전기 자동차 산업과 연결을 해서 전반적인 신에너지 공급망 산업 사슬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모펀드 등의 투자자들 쪽에서는 이 전기 자동차 연관 분야가 가장 크게 확장될 산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세대 반도체가 전기 자동차와 직접적으로 관련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상당히 설득력 있는 그런 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식량 비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중국의 농협 공샤오서를 말씀을 드릴 때 아무래도 중국 정부가 전략적으로 대량의 식량을 비축하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이 완전히 명문화돼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전략금속도 비축을 하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결국 중국은 미중 관계의 전망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진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의 담당 부처가 중국 식량 및 물자 비축국이라는 곳인데요. 이곳은 2018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비축하는 것은 지금까지 각 부처하고 지방정부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식량 비축 상황에 대한 감사 같은 것이 진행이 되니까 여러 식량 비축 창고가 갑자기 화재가 난다든가 이러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식량 비축을 책임지고 있는 공직자들이 구속 조사를 받거나 부정부패로 낙마하는 일들이 많이 생겼었죠. 그것은 지금까지 중국 정부가 시행해온 식량 비축의 상황이 부정부패 등으로 인해서 보고된 것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상태일 것이라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다음 14차 5개년 계획부터는 이 물자 비축국이 중심이 돼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식량 및 물자 비축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중국 당국은 이 전략 물자 비축을 어떻게 하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는지, 그 내용은 뭔지, 어떤 종목인지, 그리고 얼마나 비축을 했는지, 얼마나 비축할 건지 아무것도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서방 언론들도 몇 차례 서면 질의 같은 것도 하고 방문도 했던 모양인데 일체 대답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것이 만일 미국과의 만일의 사태를 우려해서 하고 있는 일이라면 당연히 외부에 알리지 않겠죠. 아무튼 중국 정부가 최초로 전국 통일적으로 식량을 비축하기 시작했다는 점, 그리고 앞서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공소사 등을 통해서 식량 비축 장려 정책을 공개적으로 공포한 점, 그리고 그간 많은 전략 물자 비축의 소문이 돌았던 점, 이런 것들을 종합할 때 중국이 전시 상태까지를 상정하고 대비한 비축에 들어갔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이렇게 대량으로 비축에 들어가면 해당 품목들은 국제적으로 공급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고 시장에서도 유통되는 양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겠죠. 이러한 물자나 품목에 관련된 기업이나 관계되신 분들께서는 향후 수년간 계속될 중국의 전략 물자 비축에 대한 고려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번 며칠 동안 준비를 해온 2021년 중국을 예측하는 이 책의 목차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한번 보아주시고요. 여기서 혹시 빠진 내용이 있거나 조금 더 다루어 주었으면 하는 내용이 있으면 댓글이나 메일을 통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수용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